안녕하세요. 상위 1% 트레이더 주식 효자 김유재입니다. 자, 오늘도 지수가 조금 안 좋았죠? 언제 좀 좋아질 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어디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어제 제가 영상 찍고 나서 이제 뉴스를 확인하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키움증권 뒤늦게 에코프로 등 15개 종목 미수 거래 차단. 그래서 이 뉴스를 제가 어제 보고 요 종목들을 봤더니 최근 이제 강했던 에코프로 BM,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이 이제 증거금 100%로 간다는 뉴스죠. 그러니까 신용 미수 거래가 안 된다. 이 뜻은 뭘까요, 여러분? 이 뜻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러면 이 종목, 이 15개 종목에서는 거래 대금이 이전보다 더 적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미수 거래. 미수는 몇 배까지 사지죠? 매수가 몇 배까지 되죠? 5배.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5배까지 돼요. 그리고 신용 거래. 신용은 거의 2.5배 정도가 되죠. 미수 거래는 3일이고요. 3일 안에 내가 매도를 해야 돼요. 그 종목을 샀으면 미수가 이제 들어갔다. 그럼 3일 안에 팔고 나와야 하고, 그리고 신용 거래. 신용은 그냥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는데, 신용 매매는 2.5배까지 사줘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이면 보통 2,500만 원? 3,000만 원까지 사질 수도 있나? 3배? 3배까지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건 확실치 않아요. 아무튼 2.5배가 사지고, 이거는 3달.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이 있어. 그래서 근데 이 종목이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1,000만 원을 다 들어가고 싶지만 싶은데 아니죠. 1,000만 원을 다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 증권사에서 2.5배까지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내가 여기서 수익이 나면 갚으면 되죠. 그 수수료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는데, 그래서 이런 걸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게 이제 다 막혀버린 겁니다. 신용이나 미수거래. 이게 막혀버리면서 투심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슈퍼개미들이 이런 종목, 그리고 세력들이 이런 종목에 들어와 줘야지만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세력들도 미수거래 한다고 했어요. 세력들. 왜냐? 세력들이 이번에 A라는 종목을 주가를 많이 띄울 거야. 근데 1,000억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세력이 A라는 이 주가를 이제 매일매일 올릴까요?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올릴까요? 아니죠. 한번 올렸다가 조정 나왔다가 올렸다가 조정 나왔다가. 그러니까 3일 안에 세력들도 샀다 팔았다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력들도 미수거래를 하고 신용거래. 이거 둘 다 써요. 신용.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우리 보통 테마주 매매를 하는데 끼가 좋은 애들, 제가 항상 말하는 끼가 좋은 애들은 세력들이 그만큼 한번 올려줄 때 시원시원하게 올려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력들도 그렇고 슈퍼개미들도 그렇고 이런 종목 증거금 100%, 그러니까 미수 신용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거래 대금이 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세력이나 슈퍼개미들은 이런 종목에 이제 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증거금 100%는 매매를 잘 안 해요. 요즘은 조금 하긴 해요. 왜냐면 너무 조금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증거금 100%는 많이 선호하고 있진 않아요. 저도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레버리지, 미수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주린이 분들은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신용 매매나 이런 미수 거래가 적재적소에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엄청나게 수익이 커질 수가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주식을 꽤 많이 해보고 좀 자신 있는 분들이 하셔야지 수익이 크게 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는 지금 수익 나는 것만 생각을 했지만 내가 1,000만 원으로 5배를 사서 5천만 원이 됐어. 그러면 위아래로 1%만 움직여도 50만 원씩 움직이는 겁니다. 1,000만 원 이제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2%면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벌 생각만 하면은 당연히 금방 벌겠죠. 1,000만 원 벌려면 몇 프로 올라야 되나요? 20% 정도만 오르면은, 그 주가가 20% 정도만 오르면 내 원금 2배가 되는 거죠. 1%에 50만 원씩 오르니까요. 근데 20%가 떨어지면 원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 매매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반대 매매 위기인 사람들이 많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도 그렇고요. 로봇, 그리고 최근 강했던 테마주들 중에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요, 지금 개인들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런 뉴스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장 시작 전에 투심을 안 좋게 했고 개파락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번 시간은 왜 제가 저런 말을 했냐면 어차피 뭐 효자 종목만 사실 그 복귀만 해도 되는데 이런 거 혹시라도 또 이것만 보고 또 안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바로 복귀를 해볼게요. 오늘 저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투심이 좋지 않았고 코스피 코스닥도 잠깐 반짝하다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강세 테마, 약세 테마는 효자 종목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 테마에서 올라간 애들은 몇 종목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테마가 많이 올라간 게 아니고 사실상 올라간 종목은 몇 종목 없다. 자, 그래서 복귀를 해보자면 어제 28전제 엘컴텍 볼까요 한번? 엘컴텍 같은 경우는 전 오전에 매매를 안 했어요. 오전에 매매를 안 했고, 자, 시가라고 적어져 있었는데 왜 매매를 안 했을까요? 미장 안 좋아서 금값 괜찮다라고 했죠? 엘컴텍이 제가 일어나서 제 국제 금값을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쳐다를 안 받고 오늘 조금 엘컴텍은 거의 보합 수준이었죠? 보합 수준이었고, 근데 이 국제 금값이 우리나라 장 마감할 때 다시 2,000달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어나면 이거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2,000달러 넘는 거 보고 그때 가서 매매를 해도 된다. 엘컴텍은 끼가 너무 안 좋다. 얘 차트만 봐도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죠. 한번 밀 때 20%씩 미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엘컴텍은 오전에 하지 않았고요. 휴니드 어제 제가 휴니드랑 흥하해운 요거 두 개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휴니드는 오늘 거의 뭐 주도주급이었죠. 나름 엄청나게 시세를 많이 줬어요. 근데 너무 아쉽죠. 이런 거 보면 너무 아쉬워. 저는 일부러 지금 장 안 좋고 해서 이런 지지선 이 보이는데도 한 번 더 밑으로 알려드렸는데 오늘 방산 뉴스가 있었어요. 방산 뉴스가 있었고 그것 때문인지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시원하게 가는 모습.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그린 효자존이죠. 여기서 벌써 두 번이나 반등을 했고 오늘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시나리오에서는 여길로 잡아놨었죠. 그래서 사실상 오지 않았다. 그래서 못했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대신 저는 오늘 한일단조로 조금 크게 먹었거든요. 얘 말고. 오늘 대장은 한일단조죠. 그 방산 테마 중에. 요거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고. 일단 효자 종목 복귀부터 할게요. 그리고 대성 미승물. 제가 어제 이거 좀 커지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도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 김포 농장에서 뭐 굉장히 또 많은 소들의 이런 병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왔었고 대성 미승물 같은 경우는 지금 럼피스킨 대장주로 가고 있죠. 점상 같습니다. 오늘 매매할 수가 없었고 2등주 이글벳 얘가 2등주로 이런 식으로 얘도 점상 시작이었지만 살짝 밀리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서 끝났고 2등주를 매매하진 않았어요. 장이 안 좋아서 하고는 싶었는데 상한가는 갈 것 같았는데 조금 혹시라도 대성 미생물이 상한가를 깨면 요즘 2등주들은 어떻게 돼요? 10%, 15%씩 하락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고 뭐 중앙 백신 3등주 얘도 상한가 갔습니다. 시간 외에서 우진 BNB, 우진 BNG 얘까지 상한가를 갔는데 보통 그 채시스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얘는 혼자 좀 많이 떨어졌어요. 갭이 20%가 떴었는데 시간 외에서 하락까지 했죠. 저는 얘를 종배를 조금 했어요. 보시면은 왜냐면 자 나머지 애들은 다 올라가는데 얘만 이렇게 상승 2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7%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글벳이 보통 저런 구제역 테마 나왔을 땐 대장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구제역이랑 비슷하죠. 근데 첼시스가 그때는 2등이었는데 오늘은 너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차트는 좋아요. 얘가 지금 일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뜨렸고 그럼 종가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했지만 시간 외에 하락을 했죠. 저는 다행히 이때 나왔어요. 이때 4시 40분. 왜냐면 3%에서 더 못 올라가고 꺾여요. 이렇게 꺾이는 거 보고 매도를 했는데 하락 전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얘가 보시면 증백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지도 않았고 어차피 살짝 꺾이기 전에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첼시스는. 뭐 내일 볼 필요는 굳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은행은 만원 부근 정확했죠 오늘. 자 장이 어려워도 이렇게 여러분들 효자 종목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분석하고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저런 부근에서 잘 오르죠. 여기 만원 부근 보라고 말씀드렸고 만원 부근이 여기였어요. 당연히 이제 얘가 잠깐만 개파락이
그때 금요일 날 갭이 좀 많이 떨어져서 끝났죠? 근데 오늘 그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기회였어요, 사실. 이런 거는 기회였고, 여기서 시작해서 만원 부근 버티나 보라고 말씀드렸고, 만원 부근에서 한번 슈팅이 나왔죠? 이거 6%짜리입니다. 그래서 만원에서 내가 만약에 잡았으면 우리 시나리오대로 거의 7% 이상? 8%까지 먹고 나올 수 있었네요. 이거 하신 분들 있겠죠, 분명히? 이렇게 했고, 저는 얘를 어떻게 했더라? 저는 이렇게 했어요. 오전에 시가에서 안 들어가고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 바로 떨어져. 손절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샀던 구간 왔을 때 살짝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얘는 살짝 마이너스네요. 살짝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물론 그냥 저 시나리오를 믿고 만원에서 했으면은, 기다렸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지금 좀만 이렇게 시가를 깨고 이런 전 저점, 어제 저점 같은 이런 데를 깨고 내려가면은 저는 일단 손절을 하고 봅니다. 후회를 하지 않아요. 제가 얘를 약간 손절로 나왔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절 안 하면은 더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이렇게 살짝 복수를 해주고 나왔고, 아쉬워요. 물론 아쉽고, 그 이후에도 제가 이 주가를, 이 종목 주가의 흐름을 계속 지켜봤다면 저런 슈팅이 나왔을 텐데 저도 못 먹은 건 너무 아쉽고, 그리고 제가 저쪽에서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때 당시에는, 저 오전에는 지수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분봉 보시면은, 자, 오전에 지수가 상승하고 있었어요. 지수가 상승하면 저런 해치 테마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근데 이제 요 부근이죠? 요 때부터 제주은행이 반짝한 거죠? 지수 꺾일 때 이쯤 이제 제주은행이 반짝을 했고, 오늘 시간 외에서는 살짝 올랐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 오른 이유는 시간 외에 모든 종목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해치 테마 제주은행이 다시 이렇게 오른 거고, 또 그 원자재 가격 또 우리나라 장 끝날 때 많이 오르고 있었고, 미증시는 떨어지고 있었고, 우리나라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시간 외에서 제주은행은 이렇게 살짝 오른 거죠, 오늘은. 그리고 이렌시스, 얘는 돌파 못했죠? 그래서 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제 그 키움 미수 종목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증백 보이시죠? 이런 거는 미수 거래가 되지 않는다. 여기. 그래서 여기 못 뚫는 거 보고 아예 안 했고요. 근데 대신 얘는 끼가 정말 좋아요. 오늘 오전에 어제 저점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거 복귀해보세요. 자, 어제 저점에서 이렇게 10% 이상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 세력은 있는데 지금 이거 쌍봉 조정이죠. 쌍봉 맞고 떨어지는 거라서 오늘은 이렇게 끼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 종목은 이제 이랬지만 다른 종목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 지금은 우리가 세운 그런 매매의 조건을 잘 지킬 때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기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상보도 좋았어요. 상보 시가 보시면은 시가가 그렇게 많이 뜨진 않았어요. 7%. 근데 얘가 시간 외에서, 금요일날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0%였는데 7%나 떴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종배한 사람들은, 시간 외에 들어와서 종배한 사람들은 10%가 수익 구간인 거예요. 그래도 저는 7%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흑연 테마는요,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더 볼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하루만 반짝이고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흑연 테마가 이제 재료의 연속성이 있는지는 다음 효자 영상을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승 초입일 수도 있죠. 제가 최근에 흥구석유 여기서 상승 초입이라고 말씀드렸던 영상 있죠. 그리고 나서 이만큼 오른 겁니다. 흑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물론 뭐 28 전쟁처럼 그 중국 자원 무기와 이게 엄청난 이슈는 아니죠. 28 전쟁급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를 뭐 한두 번 정도는 더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 괜찮았죠? 얘는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지금. 자, 이런 거 보시면 시가에서 저 이거 꽤 먹고 나왔는데 오전에는 사실 오늘 매매 그만할까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5% 8% 이렇게 먹고 나왔고, 중간에 한번 3% 정도 먹고 나왔고, 그리고 종가에 2% 먹었는데 이때는 반밖에 안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손실 중이다. 근데 물량은 크지 않고요. 이때 저는 그냥 쎄에서 약간 나온 겁니다. 근데 다행히 시간 외에서 떨어졌는데 오늘 1.65% 떨어져서 약간 손실 중이에요. 약간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S&T 에너지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설명을 못 드렸어요. 이거는 못 드렸는데 그 어제 글에다 썼죠? 효자 종목 여기다가 썼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영상에서 S&T 에너지를 빼먹었네요. 요거 써놨죠? 그래서 S&T 에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시가에 한번 먹고요. 이거 시가에 괜찮게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S&T 에너지랑 저거 오전에 상보가 수익이 났고 제주은행은 손실이 났다. 그거 말고 손실한 종목 보여드릴 거예요. 또 5% 먹고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시가 왔을 때 걸어놓은 거예요. 여기 올라갈 때 걸어놓은 건데 바로 매도했죠. 시가를 깬다? 일단 바로 매도. 그리고 나서 자, 이런 게 바로바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이런 이제 종가를 깨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일단 저는 종가를 깨면은 당연히 안 좋게 보죠. 왜냐? 세력이 이런 데를 어떻게 해서든 지키게 할 건데 못 지켰으니까 세력이 나갔나? 오늘 터는 날인가?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을 해줍니다. 물론 지금은 원래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아요. 이 상한가 라인을 깨면 쳐다도 안 보는데 오늘 이거를 한 이유는 지금 지수가 안 좋으니까 어드밴테이지를 조금 준 거예요. 아, 그래? 살짝 깨도 여기서 반등 다시 바로 나오면 그래도 볼만하다. 이렇게 어드밴테이지를 제가 자체적으로 준 건데 이런 구간 조금 분위기도 안 좋고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손절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번 거 사실 5% 먹은 거를 이게 지금 뭐 적어 보여도 1% 뭐 이렇게 2% 손실을 해서 얘는 거의 본전으로 나왔어요. 거의 본전으로 나왔고 아 그리고 오전에 또 하나 더 했죠. 현대바이오 얘 했습니다. 얘는 어제 시나리오에는 없었고 제가 어제 바이오 애들 막 좀 오르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금요일날 얘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얘는 돌파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 돌파할 때 호가창 보고 있다가 큰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이렇게 해서 운이 좋게 제일 고점에서 나왔죠. 이것도 수익합니다. 7%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 보고 아 효자 쟤는 매일 뭐 저렇게 5% 이상씩 먹는데 나는 왜 못 먹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손실할 때 많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지금 이런 우리나라 장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거나 장이 안 좋을 때는요. 물론 더 매매가 쉽다는 분들도 있어요. 단타쟁이들한테는. 그 이유가 뭐냐면 수급이 몰려요. 쏠린다고요. 한 종목으로.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효자 종목 찍는 시나리오들 있잖아요. 그거는 하루 전이잖아요. 근데 당일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죠. 전날 고점을 깨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진 않아요. 왜냐?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얘가 올라올지는 모르죠. 근데 저는 이런 애들을 다 준비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일단. 그래서 여기 돌파할 때 현대바이오 얘 끼 좋은데 그리고 어제 고점 돌파했네. 호가창에서 지금 돈이 좀 많이 들어오네. 오전에 주도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게 바로 뭐 한 몇 초 만에 다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고요. 지금 어제 여기 깼고 돈 지금 많이 들어왔으면 조금 버텨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수 있었고 물론 이렇게 뭐 제가 저 정도 먹으면 당연히 저 정도 손실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린이 분들은 이런 거 보고 막 따라하려고 하시지 말고 3%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3% 5%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무조건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효자 종목은 다 봤고 제가 또 매매한 거를 보여드리면 얘는 뉴스를 보고 매매를 했어요. 얘도 수익이 은근히 크게 났어요. 이거 보시면은 처음에는 손절을 했습니다. 얘가 이 뉴스가 나왔어요. 아까 오전에 국내 산업 폐수로부터 리튬 추출 신사업 진출. 그래서 제가 원래 지오리드 에너지는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얘를 왜 했냐면 오전에 오늘 탑 머티리얼즈가 뉴스 붙이고 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뭐 2차전지나 이런 쪽 우량주들 말고 이런 조금 소형주들이 뉴스 붙이고 잘 가네? 그래서 탑 머티리얼이 이렇게 상한가를 간 거 보고 그러면 이쪽으로도 조금 수급이 쏠릴 수 있지 않을까? 탑 머티리얼이 상한가를 가뒀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거고 물론 비중 막 되게 엄청 많이 실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했는데 운이 좋게 또 크게 먹었어요. 얘도 6% 이렇게 먹었네요. 처음에 이제 사자마자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을 손절을 합니다. 반을 손절을 하고 반은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고 요거 마지막 거는 한 주 남겨둔 거예요. 혹시 이런 데서 다시 반등을 하나 보려고 남겨둔 건데 이제 이 상승 캔들에 저점까지 왔죠. 그래서 바로 날린 겁니다. 한 주도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상보가 아니지. 상보는 보여드렸고 흥화해운 얘도 괜찮게 매매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효자존 여기였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기서 반등이 5% 정도 나온 거예요. 이거 적어 보여도 5%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만 몇 번을 줬냐면 2번, 3번, 마지막 4번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물론 저 이거 오전에 다른 종목 하느라 못한 거예요. 효자전이 살짝 여기 밑에였죠. 그래서 저기 지켜지네 하고 이제 매수를 한 거고, 사실 여기를 넘어주면은 지금 넘어주면은 버티려고 했는데 여기 저항 맞고 내려와서 판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효자존이었지만 저는 당연히 늦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내가 효자존 일 때보다 비중을 줄여서 했고요. 오전 고점을 못 뚫어서 여기까지 갔는데 저항을 맞고 내려와서 시가까지 내려와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더 가만히 냅뒀으면 물론 이런 데서 추매를 했어도 돼요. 근데 이미 2번이나 반등이 나와서 5%씩 2번 나온 거죠. 저 구간에서. 그래서 이때는 별로 땡기진 않았어. 근데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돌파를 할 때 해볼까? 라고 했는데 이때는 물려 있었죠. 쭉 계속 물려 있다가 그 뉴스가 나왔어요. 이때 뉴스가 나왔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수에즈 운하청 2024년 1월 중순부터 운송료 인상. 요거는 그럼 어때요? 해운주들은 조금 더 재료의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일단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고 여기서 이거 내려오면 이때부터는 조금 모아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뉴스를 보고 나서. 그래서 손절을 안 했던 거고요. 이때는 저 뉴스 때문에. 그래서 갖고 있었더니 한 번 더 저런 뉴스가 나와서 이제 이때 매도를 했고 다시 한번 이거는 금방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모아서 여기 매도하고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얘로 큰 수익이 그렇게 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지지 않는 매매를 했죠. 이 종목에서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했고 오늘 저는 매매한 게 이게 다예요. 그리고 손절한 거 보여드릴게요. 시큐레터. 얘가 오늘은 시간 외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제가 얘를 금요일날 중배를 했거든요. 금요일날 종가에 잡아놨고 저는 주말 사이에 재건 뉴스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배를 한다고 효자방 식구들께 말씀드렸고 종배를 했는데 개파락을 했죠. 그러니까 그 오전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투자포럼 성과 현황 이런 게 나왔었는데 얘는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저기 있는 애들은 갭이 떴어요. 그래서 뭐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애들은 갭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손절이 좀 돼요. 5% 이렇게 손절을 했고 그리고 오늘 한 번도 못 이긴 종목. 이거는 도화 엔지니어링은 제가 시큐레터를 못 먹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사실 오늘 좀 매매가 적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제 짧게 좀 많이 먹어가지고 그나마 괜찮은데 자 여기 보시면 도화 엔지니어링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 도화 엔지니어링은 저번부터 기사가 있었어요. 사우디랑 진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고 오늘 또 요거까지 이 성과 현황에 나와 있어서 이거는 오늘 잘하면은 지수만 좋다면 상한가 가겠구나. 갭도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했지만 갭이 3% 떴네요. 3%밖에 안 떴네. 7% 뜬 줄 알았는데 이거 갭 떠서 올라갈 때 때린 거예요. 올라갈 때 보시면 얘가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차트거든요. 이런 거 기준봉이 없고 윗꼬리만 많죠. 이런 애들은 매매 잘 안 해요. 윗꼬리만 많죠. 이런 기준봉 장대 양봉 이런 게 없잖아요. 얘는 딱 봐도 윗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캔들에서.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재료가 또 워낙 좋아서 해본 건데 역시나 분봉상에도 윗꼬리가 길죠. 다 손절했습니다. 여기 사서 3% 4% 여기 손절 또 손절 이렇게 3번. 그래서 저는 오늘 손실이 약손실 크진 않고 약손실 했다. 도화 엔지니어링에서 손실이 큽니다. 다른 애들로 복구를 많이 하긴 했지만 얘는 재료가 좋아 보여서 그나마 조금 세게 한 건데 확실히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매매를 하는 게 맞다. 지키지 않고 그냥 저도 재료에 미쳐가지고 재료 좋으니까 지수만 좋다면 이렇게 오늘 상승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또 이렇게 교육을 당했죠. 그래서 오늘은 약손실로 저도 마감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시큐레터만 아니었어도 저는 오늘 수익이었을 겁니다. 시큐레터 때문에 손실이 크진 않는데 그래도 오늘 뭐 매매 같은 거를 잘 해서 많이 복구할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매매 일지를 보여드리는 게 사실 지금 지수가 안 좋을 때라서 약간 좀 망설여져요. 왜냐면 나는 계속 계좌가 손실로 이렇게 크게 돼가고 있는데 누구는 저렇게 수익이 나고 저거 자랑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 수익 안 커요, 여러분. 요즘 저도 시드를 줄여서 하기 때문에 그냥 저냥 뭐 만족하는 수준이지. 지금 막 되게 뭐 저번 달, 저저번 달 막 이럴 때처럼 그렇게 수익 크지 않다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장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효자 종목 같이 공부하고 효자 종목으로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기, 복습 정말 잘 하시고 그게 반복을 하고 습관이 되신다면 이번에 지수 반등하고 우리가 평생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도 실력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